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동네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발효 음료 한 잔이 10만 원짜리 유산균 제품보다 무려 100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내 최고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전통 발효 음료를 석 달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장내 유익균이 10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릎 통증은 60% 감소, 수면의 질은 70% 향상됐다는 놀라운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미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3개월 후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포인트나 떨어졌고 지방간 수치도 3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약물 없이 단지 매일 저녁 이것 한 잔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이 기적의 음료는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부터 즐겨 마셔온 우리의 전통 발효주 막걸리입니다. 네. 바로 그 막걸리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노년 건강의 황금 열쇠라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에이, 말도 안 돼. 막걸리가 보약이라고? 그냥 술이잖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심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 살 돈으로 집 근처 마트에서 생막걸리 한 병 사오고 싶으실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효능이 서양의 와인이나 맥주가 아닌 우리 민족의 슬기가 담긴 전통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와 도쿄대 공동연구팀이 세계 각국의 전통 발효주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막걸리가 장수와 관련된 미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건강 비법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84세도 여전히 하루 10시간씩 환자를 진료하는 노인내과 전문의 강민호입니다. 제 나이치고는 기억력도 좋고 체력도 넘칩니다. 주변에서는 항상 묻습니다. 뭘 먹길래 그렇게 정정하냐고요? 비결이 뭐냐고요? 사실 저도 65까지는 건강이 엉망이었습니다. 의사였지만 건강관리는 뒷전이었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매일 밤 소주 2~3잔씩 마셨고 기름진 안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68배 심각한 건강 적신호를 받았습니다. 지방간이 심했고 고혈압에 당뇨 직전이었습니다. 속은 항상 더부룩했고 밤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가 아파 잠을 설쳤습니다. 참 우습죠. 환자들에게는 건강하게 살라 충고하면서 정작 내 몸은 망가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전공의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수치면 10년 안에 간경화 확정이에요. 바로 그날 저는 위스키 병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간 완전히 금주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아지는 와중에도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재미없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술을 완전히 끊었고 식단도 바꿨습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찾아간 시골 외갓집에서 90세가 넘은 이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모 할머님은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작은 사기 그릇에 직접 담그신 막걸리를 한 잔씩 드셨어요. 이모님, 그 나이에 술을 드시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요. 그때 이모 할머님이 내게 건네신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이요. 내가 90내까지 약 한 번 안 먹고 건강하게 산 비결이 바로 이거요. 할머님은 마을에서 가장 건강하셨고 기억력도 또렷했습니다. 당뇨도 없고 혈압약도 드시지 않았죠. 인상적이었던 건
같은 마을 어르신들 대부분이 변비로 고생하는데 할머님은 매일 아침 정확하게 배변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할머님을 신통한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말씀에 호기심이 생겨 제가 직접 막걸리를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양조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일반 막걸리와 달리 제대로 된 생막걸리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충분히 거친 생막걸리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3가지 보물이 가득했습니다. 첫째, 장수 유산균의 폭발적인 숫자. 좋은 생막걸리 한 병에는 무려 1000억 마리가 넘는 유산균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건 일반 요구르트의 100배가 넘는 양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비피더스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층 장 건강에 특효약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유산균들이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생형 유익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토양과 환경에서 자연 발생한 이 균들은 한국인의 장내 환경과 궁합이 완벽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과 함께 살아남은 이 강인한 균들은 장까지 온전히 도달해 그곳에 정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둘째,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효소의 보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수 효소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이 효소들은 노화의 주범인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 펩타이드라 불리는 특수 단백질분해 효소는 소화를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 효소는 노폐물이 쌓여 딱딱해진 혈관벽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이 꾸준히 생막걸리를 마셨을 때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근육을 지키는 필수 아미노산의 황금 비율. 나이 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막걸리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손실을 막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60대 이후 근육량 감소는 노년기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 막걸리에는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무려 9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특히 류신과 이소류신 같은 분지쇄 아미노산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일반 단백질 보충제와 다른 점은 이미 발효 과정에서 분해된 형태로 존재해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마그네슘, 칼륨,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비군까지 풍부해 그야말로 종합영양제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B12와 엽산이 풍부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발견 후 저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주 대신 저녁 식사와 함께 좋은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했지요. 놀랍게도 단 1달 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졌으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6달 후에는 혈압과 혈당까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막걸리가 다 같은 막걸리가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사실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지요. 진짜 약이 되는 막걸리와 그냥 술에 불과한 막걸리를 구별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공장식 살균 막걸리와 자연 발효 생막걸리입니다. 공장식 살균 막걸리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온에서 처리해 모든 유익균과 효소를 죽인 것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죠. 유통기한이 1달 이상이고 달콤한 맛을 위해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막걸리는 영양적 가치가 거의 없고 오히려 첨가물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프리미엄, 장수막걸리, 건강발효주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뒷면의 성분표를 보면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같은 인공감 미료와 구연산, 합성 향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첨가물은 오히려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킬 수 있어 건강에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 발효 생막걸리는 살균 과정 없이 발효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됩니다. 냉장 보관이 필수이고 유통기한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짧습니다. 이런 생막걸리에는 유산균과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생막걸리를 찾아보세요. 대량 생산 제품과 달리 이런 소규모 양조장 제품은 전통 방식 그대로 누룩과 쌀만으로 자연 발효시킵니다. 첨가물이 없고 유통 과정에서도 냉장 체인을 철저히 지켜 유익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바로 숙성도입니다. 발효가 덜 된 생막걸리는 병을 열었을 때 거품이 많고 톡 쏘는 맛이 강합니다. 이런 막걸리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많이 남아 있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고 숙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마신 후 얼굴이 빨개지고 두통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알코올이 분해되는 첫 단계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막걸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이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약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발효가 충분히 진행된 생막걸리는 거품이 적고 맛이 부드럽습니다. 시큼한 맛도 약간 나지만 이것이 바로 유산균이 활발히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태의 막걸리가 건강에 가장 유익합니다. 좋은 생막걸리를 고르는 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냉장고에 보관된 것. 둘째, 유통기한이 짧은 것. 셋째, 병 바닥에 하얀 앙금이 있는 것. 이 앙금이 바로 효모 찌꺼기인데 여기에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매년 80명 이상의 환자에게 생막걸리 복용을 권해온 저의 경험에 따르면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은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이나 양조장 직영점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좋은 생막걸리를 직배송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효모 찌꺼기, 일명 술찌개미를 버리고 윗물만 마십니다. 하지만 이건 보약의 핵심을 버리는 셈입니다. 술찌개미에 바로 유산균, 효소,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반드시 병을 잘 흔들어 술찌개미까지 함께 마셔야 합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는 환자들이 술찌개미를 마시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병을 열기 직전에 잘 흔들어서 술찌개미가 고루 섞이게 한 다음 바로 잔에 따르면 걸쭉한 느낌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티스푼으로 저어가면서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편함 없이 유익한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생막걸리를 건강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비결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시간은 무조건 저녁 식사 중이나 직후가 좋습니다. 절대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위를 자극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식사와 함께 마시면 음식물이 위를 보호해주고 막걸리의 유익균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마시면 알코올이 일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늦은 밤에 마시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양은 하루에 200에서 300ml, 즉 작은 종이컵으로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막걸리의 경우 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성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병을 2, 3일에 나눠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마시는 것보다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유익균의 지속적인 공급이 핵심이니까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파전보다는 두부, 묵, 나물, 버섯 같은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가 잘 되어 막걸리의 유익균이 장까지 무사히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장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특히 추천하는 조합은 두부김치와 생막걸리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김치의 유산균, 그리고 막걸리의 효소가 만나면 소화력이 크게 향상되고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환자들 중에는 이 조합으로 만성 변비가 해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기름진 전이나 튀김, 매운 안주는 막걸리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유익균의 정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절과 체질에 맞게 막걸리를 더욱 건강하게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개발한 4가지 맞춤형 레시피입니다. 봄철에는 꿀 발효주가 좋습니다. 생막걸리 한 잔에 천연 꿀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과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봄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꿀과 함께 약간의 도라지즙을 첨가하면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풍부해 기관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여름에는 과일 발효주를 추천합니다. 배나 복숭아 같은 제철 과일을 얇게 썰어 막걸리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과일의 비타민과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 피로 회복과 더위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분 함량이 높은 배는 여름철 수분 보충과 함께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로 지치고 입맛이 없을 때 배 과일 발효주는 식욕을 돋우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는 피부 미용에 좋고 포도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을에는 계피 발효주가 좋습니다. 막걸리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한 꼬집 정도 넣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계피에는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체온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가을철 건강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겨울에는 생강 발효주를 드셔보세요. 막걸리에 갈아놓은 생강즙을 조금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관절이 쑤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겨울철 냉증이 있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생강 발효주는 체온을 올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추 1개를 함께 넣어 우려내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막걸리의 효능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환자 중 77세 오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재민 씨는 심한 관절염과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맥주를 2~3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통풍을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맥주는 통풍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생막걸리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한두 잔만, 그것도 식사와 함께 드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오재민 씨, 하지만 한 달 뒤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발가락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요즘은 밤에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요. 막걸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나자 오재민 씨의 관절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운동과 식이요법도 함께 했지만 맥주에서 생막걸리로의 전환이 큰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오재민 씨의 요산 수치였습니다. 통풍의 주요 원인인 요산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죠. 맥주에는 통풍을 악화시키는 퓨린 성분이 많습니다. 반면 잘 발효된 생막걸리에는 요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차이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의 정영숙 씨입니다. 정영숙 씨는 10년 넘게 만성 변비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는 점점 떨어졌고 변비약은 폭통을 일으켜 복용을 꺼려 하셨습니다. 제가 생막걸리를 권했을 때는 술을 못 마신다며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시도해 보세요. 저녁 식사 때 생막걸리 반 컵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 정영숙 씨가 기쁜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도 시원하게 다녀왔습니다. 이게 정말 막걸리 덕분인가요? 장 건강과 수면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세로토닌이라는 수면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생막걸리의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시켜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을 높인 것이죠. 정영숙 씨는 이제 수면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했고 변비약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와 함께 생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10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례들이 있지만 물론 모든 분들께 막걸리가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막걸리의 알코올은 다양한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항생제,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처방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알맞은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술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알코올에 매우 민감한 분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임산부는 막걸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 대신 발효 요구르트나 식초 음료 같은 다른 형태의 발효식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강한 노년층에게 적절한 양의 생막걸리는 놀라운 건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 면역력, 수면의 질, 관절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고 일상 속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셨던 80, 90 넘은 건강한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은 매일 식사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세대를 거쳐 내려온 건강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살아있는 발효식품입니다. 어떤 막걸리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생막걸리를 골라 바르게 마시면 어쩌면 약국에서 사는 비싼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인 건강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84세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매일 10시간씩 진료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한 잔의 발효주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점점 생막걸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전통 지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세요. 그분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